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아즈테카의 건국 신화와 인신공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아즈테카가 이제 멸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아즈테카가 멸망하는 과정, 그러니까 스페인이 침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침략자인 코르테즈와 옆에서 보조를 해줬던 말린체라는 여성입니다. 말린체라는 여성이 사실은 아주 흥미로운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린체라는 여성은 코르테즈의 정부가 되어서 통역을 맡고 코르테즈가 아즈텍을 멸망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여성입니다. 지금 멕시코 주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메스티소, 이 메스티소의 어떻게 보면은 시초 중에 하나가 코르테즈와 말린체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린체라는 여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건국의 어머니라고 보는 평가가 있고 스페인의 앞잡이가 된 배신자라는 극단적인 평가도 있고요. 겁탈을 당한 비운의 여인이라는 그런 평가도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멕시코에 갔을 때 말린체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서 자주 물어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꼭 그냥 말린체라고 하지 않고 항상 욕을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만큼 현재 멕시코인들에게 말린체라는 여성은 그다지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평가가 좀 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자, 왜 그런지는 이제 한번 말린체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말린체는 아즈테카와 동일한 언어인 나우아어를 사용하는 하나의 작은 부족의 귀족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친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친엄마가 재혼을 한 이후에 아들을 낳자 그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딸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일종의 막장 드라마죠. 이 어머니는 주변에다가는 이 말린체가 이제 사라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몰래 노예로 팔게 되었던 거죠. 자, 이 말린체가 팔려간 곳이 바로 마야 문명이 있었던 곳인데, 여기서 말린체는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 마야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코르테즈가 마야 문명이 있는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마야 소도시에서는 코르테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몇몇 노예들을 선물로 주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이 말린체가 포함이 되었었던 겁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이 말린체는 그 여러 노예들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노예였다고 합니다. 뭐 이뻐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귀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이제 사교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노예들하고는 달리 금방 눈에 띄게 되었고 코르테즈에게까지 이 말린체가 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코르테즈의 수하에는 아길라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야 문명에서 한 8년가량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야어에 능통했죠. 자, 그래서 코르테즈는 나우아어와 마야어를 할 줄 아는 말린체와 마야어를 하고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아길라르, 이 두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린체라는 여성이 단순히 그냥 통역만 하고 옆에서 막 보조하는 역할만 수행했던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아즈테카를 멸망시키는 게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말린체와 코르테즈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최초의 메스티소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아즈텍이 멸망한 이후에 말린체는 애를 가지게 되었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마르틴이라는 코르테즈와 말린체의 아들이 됩니다. 시기상으로 아즈텍이 멸망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그 전에 많은 메스티소들이 이미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상징성이 있을 뿐이지. 하지만 그렇다고 말린체가 코르테즈하고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코르테즈는 말린체가 자신의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부하 장군 중에 한 명에게 말린체를 줌으로써 말린체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도 딸을 낳게 되었고 말린체는 그 이후 상당히 젊은 나이로 죽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말린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죠. 자, 일단 말린체는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협력을 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살기 위해서는 아마도 협력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말린체를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았을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같은 논리를 친일파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난할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자, 말린체는 조금 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말린체는 아즈테카 부족이 아니에요. 아즈테카는 말씀드렸지만 여러 부족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제국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그 부족들의 대다수는 아즈테카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말린체도 그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고요. 때문에 그런 부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말린체는 복수를 대신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몇몇 부족에서 이 말린체를 설득해요. 그래도 얼굴 희어멀건한 백인들보다는 우리는 그래도 뭔가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 우리끼리 문제를 해결해야지 걔네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이러면 되냐, 우리 쪽으로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런 제안을 받았던
받았다고도 해요. 하지만 그 제안에 대해서 말린체는 거절하고 더불어 코르테즈에게 그대로 일러 바칠 정도였다는 거죠. 이런 점 때문에 좀 배신자의 면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린체가 이제 배신자다라는 이미지는 멕시코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던 시기에 스페인에 대한 그런 반감, 그리고 이제 멕시코란 어떤 민족주의를 자극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요소로 쓰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달루페 편에서 이야기했던 그 과달루페 여신과 정반대의 의미로 이 말린체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과달루페 여신은 긍정적인 이미지로서 민족운동을 자극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린체는 반대로 멕시코의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부정적인 요소로서 활용됐던 게 말린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말린체라는 여성을 판단할 때는 당시 코르테즈에게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상황, 그리고 당시 아즈테카가 주변 부족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를 해본다면은 배신자다라는 것은 좀 일종의 부당한 프레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린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아즈테카가 왜 멸망했는지 그 멸망의 과정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제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